공부 너 안 했었지? 아니야? 자, 뭐. 뭐야? 저거 뭐야? 뭐? 뭐야? 응? 수건이는 아직 하고 있고. 자, 한번 봅시다. 다시 볼게요. 서관이 답지 받았어요? 답지 없어요? 응? 답지가 아니고. 자, 뭐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슬슬 우리 2차 테스트를 볼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1차 테스트 한번 봤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리딩도 테스트 봤다고 들었는데, 그죠? 근데 리딩 테스트 뭐 나쁘지 않게 봤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재원 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쁘지 않게 바꿔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볼 필요 없어? 자 일단 한번 같이 봅시다. 아이 참.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비교급 비교인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죠. 자 비교급 비교는 이제 비교급의 대내 형태고 해석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교급 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버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원급 비교할 때 이제 배웠던 건데 이 A, B의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not as 원급 as not 아니면은 less 원급 than 뭐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뭐 이거는 뭐 사실 암기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냈는데 네 예상을 못하셨는지 역시나 이번에도 꽤 틀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불규칙으로 변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리트, 오드 막 이런 단어들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레이트, 막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이제 영작하는 게 또 나왔는데 첫 번째 셀리는 그녀의 언니보다 더 신중하다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그래서 비교급의 than을 쓰면 되겠죠. 힌트 단어로 이제 careful이 나왔는데 이 careful의 이제 비교급은 우리가 그냥 앞에 more 붙이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Sally is more careful than 그 다음에 그녀의 언니니까 her sister 이렇게 쓴 거고요. 두 번째 내 책은 너의 것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이라는 heavy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my book is heavier. 자, heavy의 비교급은 이제 y를 i로 붙여서 ier 그 다음에 than 그리고 너의 것이니까 소유 대명사 your's로 써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벌들은 나비들보다 인간들에게 더 유용하다. 그래서 좀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제 단어를 좀 안 썼고요. butterflies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useful 이게 이제 유용한이죠. humans 인간들 그리고 to는 에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bees are more useful. 자, useful은 이제 우리가 비교급을 more 붙이기 때문에 more useful than butterflies. 그리고 남은 to humans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의미가 갖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라 라는 문제였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 비교급의 than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the car를 A로 보고 또 train을 B로 보자면은
그러면은 지금 the train이라는 B가 앞에 나와 있고 the car가 A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이죠. 즉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이 비교급의 den을 다른 버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less 원급의 den이라는 형태를 썼고요. 여기는 can을 썼는데 여기서는 can't를 썼잖아. 이 두 개가 이제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not as 원급 as라는 형태가 된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the movie를 A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he play를 B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play가 전부 다 앞자리, B가 앞자리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ess 원급의 than 또는 not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한번 해석해보면 영화는 연극보다 더 재미있다, 더 재미있었다 뭐 이런 말이죠. 즉 영화와 연극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재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화가 더 재밌다. 자, 그러면은 연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영화보다 덜 재밌다라는 거니까 영화가 더 재밌다랑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연극은 영화만큼 재미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영화가 더 재밌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급에 대해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테스트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뭘 안 해요 지금? 무슨 건이요? 계약 기념. 계약 기념. 거기다가 월요병까지 계약 무슨 월요병이야? 에이 왜 이래? 왜 약한 소리 하고 그래? 그 다음 주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잠깐만 있어요. 6월 며칠이죠? 그때는 학교 안 가요. 네. 아 니네도 격주로 가나? 저희는 세 개로 가요. 잠깐만. 잠깐만. 자,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8일이죠? 네. 6월 8일이고 그 다음 주면은 6월 15일이겠네요. 6월 15일. 6월 15일. 6월 15일이면요. 아직 이제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좀 미리 말하면 우리가 그때쯤부터 중등부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가요. 여러분은 이제 해당 사항 없죠. 어차피 너네 시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등부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중등부들이 이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 중등부 정규 수업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등부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간표에 대한 조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규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긴 할 건데 이제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지원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선생님이 와서 그냥 쭉 수업을 할 거예요. 리딩 그래머를 둘 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할지는 제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다면 그냥 테스트 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번 볼까? 일단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네. 아직 뭐 확정은 아니고 왜냐면 이거 진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사실 뭐 테스트 가도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름방학 할 때쯤 뭐 여름방학이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없지만 어쨌든 그 시즌 대충 이제 8월쯤에 되겠죠. 8월쯤에 뭐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쯤 시험 보면 여러분 뭐 다 까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쯤에 시험 보러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이후겠죠. 지난번에 봤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 그 분석까지였나? 네. 맞나? 그 이유가 좀 챕터 9까지 아닌 거? 아닌데? 맞아요. 그래? 분석까지 봤어요? 세개 봤어요. 아 부정사, 동명사, 분사 3개 봤죠? 참. 그러면 이제 챕터 10부터 보면 되겠네요. 챕터 10부터 보던가 뭐 아니면 그냥 전범위로 보든가. 전범위는 많이 같아요. 저 공부하기만 해요. 전범위로 해갖고 한 챕터당 2문제씩만 내도 한 20몇 문제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갈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문제풀이를 좀 했었죠. 오늘은 지난번에 못 나간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책은 246쪽을 좀 펴주세요. 246쪽.
그리고 필기를 좀 이제 이어서 할 건데 혹시 제가 그때 이제 번호를 몇 번까지 썼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필기를? 네, 번호를 써가면 되잖아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한 4번까지 썼나? 3번? 4번? 이 정도 걸려요. 한번 보여줄래요? 4번까지 썼어? 잠깐만. 요 4번에 4번까지 비교급 강조 표현까지 했구나. 비교급엔 비교급도 했고. 그러면은 숙진도로 따지면은 247까지는 다 끝났고 249쪽을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번부터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내용은 바로 뭐냐? 책의 249쪽에 해당되는 최상급 비교가 되겠습니다. 최상급 비교. 요거 하면은 요건 이제 챕터 12 비교 부분이 이제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최상급 비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 형태랑 이제 해석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쯤에 한번 배우긴 했었는데 또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형태 그리고 해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최상급이라는 형태, 즉 우리가 EST 붙이거나 most 붙이는 그런 녀석이죠. 이 최상급 앞에는 항상 이 관사 더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더. 그래서 더 플러스 최상급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오냐면 전치사 in 또는 of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전치사 in 또는 of.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in 뒤에는 단수명사를 쓰고 of 뒤에는 복수명사를 쓴다. 보통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데요. 주로 단수와 복수가 온다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써줄게요. 일단 그래서 in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여기까지 일단 써주겠습니다. 자, 해석을 이제 좀 나눠서 보자면 일단 더 최상급 부분은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과 of 쓸 때가 각각 해석이 다른데요. in을 쓸 때는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of를 쓸 때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잘 보시면요, 얘는 뭐뭐에서 가장 뭐뭐한 거고 얘는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거니까 아무래도 뭐뭐 중에서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좀 적절하겠죠. 그래서 보통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얘가 100%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항상 뒤에 단수와 복수가 온다는 건 아닙니다. of 뒤에 단수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7월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7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다. 그럼 1년 중에서, 자 중에서라는 말을 썼으니까 of인데 뒤에 선생님이 year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했죠. 1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은 단수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of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of 뒤에 단수가 오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우리가 in을 쓰는 경우랑 of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쉽게 말해서 she is the talles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장 큰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다, girl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in을 쓴다면 in her clas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녀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of를 쓴다면은 of her friend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in 뒤에는 이제 단수 형태의 명사가 왔고요. 이제 of 뒤에는 her friends라는 이제 복수 형태가 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의 반에서,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최상급의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아래에 우리 책을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249쪽에 아래에 보면은 이제 CF라고 이제 써 있는 부분이 있어. 거기를 한번 좀 보면 더 최상급 명사의 형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뒤 문맥상으로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래 있는 걸 보면 Mary is the tallest of her friends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녀의 친구 중에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굳이 가장 키가 큰 소녀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그냥 우리가 굳이 그걸 안 써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최상급 앞에 항상 이 관사 덜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은 넘기시고요. 다음 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바로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형태가 됩니다. 원, 오, 더, 최상급의 복수명사. 자, 얘도요, 제가 따로따로 해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따로따로. 그리고 합쳐서 한 버전도 보여드리고요. 예문과 함께 주의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은 하나죠? 여기서 오브는 얘랑 똑같습니다. 뭐뭐 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얘는 복수명사니까 어떠어떠한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합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주의점을 좀 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맨 뒷부분에는 복수명사가 나와 있어요. 즉 X로 끝나는 녀석인데 맨 앞을 보면은 원이라는 이제 이렇게 하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즉 단수가 되겠죠. 얘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뒤에 만약에 얘가 주어 자리에 쓰였다면 여기가 이제 주어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나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자주 출제하는 편이에요. 이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할 때는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앞에 복수 있으니까 are 써야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원이기 때문에 이 원에 맞는 i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가 주어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one of most interesting 뭐라고 할까? interesting book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북이 아니라 복스죠, sorry. 자, 가장 흥미로운 책들 중 하나가 바로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구문분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오브부터 여기까지가 이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됐어요? 그래서 원이 주어고요. 따라서 is라는 동사가 나왔고 이 해리포터라는 고어가 나오고 이런 이형식 문장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복수명사를 보고 여러분이 are를 고르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이런 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to가 오면 어떻게 해요? to가 오면 당연히 r 쓰면 되죠. 두인데 됐어요? 원이니까 하나니까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 is를 쓰면 된다. 이게 바로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가장 뭐만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나와 있고 이제 그냥 간단한 설명들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동사를 쓸 때 주의하라는 점. 두 번째는 여기에 복수명사를 쓴다는 점. 아까 쌤도 실수할 뻔했죠. 여기에서 꼭 뒤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서 오브 쓸 때도 여러 개 중에서라는 말이 좀 더 적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복수명사를 쓴 건데 여기도 똑같이 이 오브가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복수명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더 최상급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야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One of my friend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상급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오브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부 다 뭐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비교 구문에 대해서. 이 비교 구문은요. 자, 우리 중등부 과정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이 2학년이 됐을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비교 구문이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문법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너네가 암기해야 될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문법이다라는 것. 두 번째, 각각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 있죠. 우리 오늘도 봤고 지난번에 본 1위 테스트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당연히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틀리기도 하고 이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리즈 되게 많이 봤잖아요. 무슨 뭐 ing 형태, 뭐 ed 형태, 무슨 뭐 복수 형태 막 되게 많이 봤잖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근데 항상 이런 암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다 일일이 녹아다 띄면서 외우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니네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많이 틀려보면 돼요. 많이 틀려보면서 아 얘는 복수형이 이렇구나. 얘는 뭐 이기형이 이렇구나. 얘는 뭐 최상급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냥 여러분이 많이 틀려보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아요.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되잖아. 그렇잖아. 자 어쨌든 암기해야 될 사람 그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형들. 우리 이제 기본형 제외한 뭐 이런 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막 이런 것들 배웠잖아. 걔네들 말고 뭐 제가 말한 뭐 레스 원급 때 이런 것도 배웠지만 걔네 다 말고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있었죠. 원급, 에즈원급 에즈, 비교급에 된, 최상급, 더 최상급에 인 또는 오브 쓴다. 그리고 각각의 해석하는 방식.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은 이번 비교 구문 파트에서 성공적으로 학습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비교 구문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 챕터를 좀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뒷 챕터는 이제 접속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57쪽 우리 거기를 좀 펴주시면요. 접속사 파트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3번째 챕터 내용에서 접속사입니다. 이게 챕터가 몇 가지지? 14네? 2챕터 남았어 얘들아. 이거 하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책을 드디어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긋지긋한 책이 이제 추가되겠죠. 근데 요 책이 이제 애초에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독해 교재 따로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독해 연습도 이제 이걸로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수가 이 책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문법을 배웠는데 그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천재예요. 말이 안 돼. 뭐 어떻게 다 기억해? 그 선생님이 물론 이제 지금은 내신 대비라고 했지만 정규 수업 때 우리 그 중등부나 이제 고등부 이제 상위반들 이 상위반들을 좀 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위반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이걸 배워요. 접속사 비교 구문 이거 배워요. 맨날 배워 맨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에 익힌다면 여러분 완전 짱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번 이 3,800제 교재를 이제 처음 끝까지 이제 돌리면서 너네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주 세세한 거 아까 말했던 거에 좀 연장선인데 아주 세세한 부분을 다 기억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 문법에 대해서 얘는 어떤 품사에 관련된 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줘도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비록 1 테스트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한 거예요. 진짜 그 정도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1 테스트가 막 C가 나왔다 이래도 막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접속사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펴놨죠? 여기를 좀 펴주세요. 여기. 자, 거기를 보시면 257쪽을 보시면 PSS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챕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and와 but, 2번은 and or, 3번은 so, 4번이 that, 5번에 when, because, if, 그 다음에 6번에 as, 7번에 however, therefore,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7쪽이라고 자식아 몇 번이게 앞에. 그래, 거기.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렇게 덩어리씩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PSS 1번부터 3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까지 한 세트고요. 7번은 별도입니다. 됐죠? 이렇게 세 세트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접속사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 개념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기본 개념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접속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접속한다? 자, 접속한다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롤. 우리가 이제 주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인터넷 뭐 이제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접속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접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들어가다. 또 다른 분들. 접속. 연결한다. 그럼 우리가 그 뭐 롤 같은 거 로그인할 때 그럼 연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게임 서버에 참여하다. 뭐라고? 게임 서버에 오, 똑똑한데?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접속한다라는 거는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 형진이가 말한 대로 연결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그 게임 그 접속한다고 할 때 그게 우리 집에 있는 이 인터넷과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게임 서버를 연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연결한다. 그래서 사실 접속사라는 거는 곧 연결해주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연결해주는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접속사가 접속이라는 거 곧 연결을 말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뭘 연결해주냐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트로 강의 때 나왔던 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그래서 구와 구를 연결해주고요. 또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죠. 절과 절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역할이라고 해서 따로 한번 역할이라고 안 하고 종류라고 해볼게요.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접속사는 크게 우리가 종류를 나누면요, 이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말한 이런 연결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연결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명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등이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등이 접속사. 이 명칭은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 등이 접속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등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바로 연결하는 녀석입니다. 연결. 이게 바로 연결의 역할을 해요. 자, 이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등이 같을 등자거든요. 우리 그 수학에서 등식, 부등식이라는 거 배우잖아. 그때 등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다는 뜻이고요. 이 위라는 거는 어떤 위상을 뜻하는 건데 이 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속성. 그러니까 속성이 똑같은 걸 연결해주는 말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속성을 연결해준다. 그럼 같은 속성을 연결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영어 버전으로 말하면 같은 품사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이런 식으로 똑같은 녀석끼리 연결해준다.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같은 품사끼리 연결을 하는 게 바로 이 등위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걸 볼 건데요. 이 종속 접속사는 조금 어려워요. 개념이.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구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이 별표 표시하고 좀 써볼게요. 우리 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절. 제가 질문할게요. 절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인트로 배운 지 또 좀 오래됐고 좀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필기를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좀 막 쓸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언어에 이 단위가 있어요. 단위. 이 단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글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해볼게요. 한글. 자,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뭔가 글을 쓸 때 쓸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뭐냐면 바로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애들이죠. 얘네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나요? 한글에? 없죠? 자,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단어가 되겠죠. 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면 문장이 되겠죠. 문장을 조합해서 문단을 만들겠죠. 됐어요? 이런 식의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의 단위는 어떨까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 ABCD. 이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마찬가지로 단어가 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구나 절이에요. 구 또는 절. 그리고 단어와 구, 절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문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문단이 됩니다. 우리말에도 물론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라는 놈은 뭐고 절이라는 놈은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둘 다. 어떤 단어가 있고 단어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덩어리를 보았을 때 이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부르고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at home이라는 그냥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at이라는 단어는요 A와 T라는 알파벳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home이라는 단어는 HOME라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든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at이라는 단어와 home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when I arrived 막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쳐라.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제 WHEN, 라는 거를 각각 이제 이용해서 이 알파벳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단어들을 합쳐서 봤는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구와 절에 대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절이라는 건 결국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덩어리. 근데 이 절에도 종류가 원래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절에는 종류가 어떻게 있냐면 주절이라는 게 있고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용어가 어려워서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둘 다 절이라는 말이 있죠.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주어, 동사가 있어. 일단 주어, 동사가 있어. 자, 그런데 이 말 뜻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주가 뭐냐면 주인 주자예요. 한자로 주인. 그러니까 이 절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야. 얘가 대빵이라고. 얘가 대빵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주인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주인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 없잖아. 내가 여기 건물주야. 그럼 건물주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되는 절, 이 녀석이 대빵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끌 수 있는 누군가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주절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종속절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종이 뭐야? 노예. 내 종이다. 몸종이다 막 이런 말 썼잖아 옛날 조선시대 때. 속이라는 건 뭐냐면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속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종속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주어 동사는 대빵이 아니고요. 이 녀석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놈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거야. 얘가 대빵이야. 이 주어 동사의 대빵이 바로 요 놈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 개념 이해되셨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앞에 뭐가 없으면 주절이고 있으면 종속절이에요. 아주 쉽죠?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그러면 이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이 대빵의 정체가 무엇이냐? 얘가 바로 종속 접속사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는요 연결의 역할이라기보다는요 얘는 종속절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종속절을 이끄는 역할. 됐어? 역할이 이렇게 된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쌤이 덩어리를 나눴었죠. 우리 257쪽에. 그렇죠? 1, 2, 3번, 4, 5, 6번 이렇게 묶었죠. 1, 2, 3번이 바로 등이 접속사예요. 1, 2, 3번. 즉 and, but, or, so 이런 애들이 바로 뭐냐? 단순히 요놈과 요놈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냥 자 연결해주는 여성 이게 바로 등이 접속사 and, but, or, so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4, 5, 6번 that, when, because, if, as 이런 애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싹 다 모아서 우리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이 접속사의 이 이름들이 있잖아. 등이니 종속이니 이런 말들 나왔잖아요. 이 용어들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접속사라는 게 연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역할, 이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각각의 이제 접속사를 나눠서 등이 접속사는 무엇인지, 종속 접속사는 무엇인지, 그 종류는 어떻게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실제로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248쪽까지 풀었었네요. 자, 그러면 249부터 좀 많네. 249부터 256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고 마찬가지로 질문할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 테스트는요. 우리 비교 구문 전체 테스트를 좀 볼 예정입니다. 비교 구문 전체. 됐어? 자, 여러분 문제를
있습니다.